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문화 강국이자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망가 등의 산업들을 기반으로 한 세계 문화의 주도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축적된 것으로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양 문화 중 하나가 일본 문화인 이유입니다. 포켓몬, 헬로키티, 마리오 등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세계 정상급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닌텐도 등 휴대용 게임기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기로도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문화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급성장 중인 아시아의 대중문화 강국입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로 아시아에 이미 상당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비롯한 비아시아권 지역에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구권과 일본처럼 근대 때부터 문화적 영향력을 끼친 것도 중국처럼 압도적인 내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닌 한국이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영화 시장은 자국 감독들조차 지적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고 세계의 관심에서 멀어진 J-팝부터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이었던 일본에서 이제는 한국의 웹툰으로 세계적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대변되는 한국 음악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던 영화 산업마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후지TV 등을 중심 방송국으로 하는 일본의 후지뉴스 네트워크에 일본이 문화되고 한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라는 소신 있는 제목으로 일본 연극계의 대표적인 인물과 인터뷰를 게재해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세계 1위 문화대국 한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 코로나 시대에 각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독일 정부는 문화예술을 생명유지의 필요 불가결이라고 발표한 반면 일본에서는 불필요 불급한 것으로 인식해 지원이 늦었다. 일본의 문화예술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까? 일본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타 오리자 씨에게 물었다. 히라타 씨는 내년 4월에 개교하는 국제관광예술전문직 대학 총장에 취임될 예정이다. 학장으로 취임하는 국제관광예술 전문직 대학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인가 신청 중입니다만 개학하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연극이나 댄스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립대학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일본 연극계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국립대학의 연극학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학교의 특징은 관광입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나 음식 문화를 포함한 콘텐츠와 문화관광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를 느끼고 일본이 약한 이 분야에서 기획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계에는 연극학부가 있나요? 세계적으로는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극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필수에 연극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악과 미술과 서예이지만 해외는 음악과 미술과 연극으로 당연히 연극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학에도 연극학부가 있는 것입니다. 연극은 몇 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나요? 한국에서는 4, 5년 전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연극이 과목의 선택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선진국 중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형태입니다. 한류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일본보다 고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선 특히 연극이 성황을 이룬다면서요? 한국은 지금 영화나 연극 등과 관련된 학부가 있는 대학이 95개 정도이고 인구 대비로는 일본의 20배라고 합니다. 이게 한류 드라마나 한국 영화의 스타들과 스태프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대학에서 연극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전 교양도 배우고 있고 한국의 전통 의상 입기 같은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스타는 현대극도, 사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올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고 넷플릭스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도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은 조연까지 연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모두의 수준이 높은 거죠. 국가로서도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산을 GDP 대비해서 보면 한국은 일본의 약 10배입니다. 몇 년 전 프랑스를 제치고 문화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이 세계 제1의 문화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리면 한류 스타들이 나오는 화장품 포스터만 잔뜩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과 한류 스타를 한 세트로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외 문화 홍보, 수출 정책인 쿨재팬 등 콘텐츠 수출에 주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약하죠.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왔다는 판단 아래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후 쿨재팬 전략은 일본의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쿨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일본이 주도하는 쿨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한국의 경우는 장기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95개 대학이 기초연구의 장이며 여기서 나오는 첨단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배경으로 결과적으로 K-팝 등 대중적인 것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훌륭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전 남미로만 타깃을 좁혀 남미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빙해 전통 예능부터 최첨단까지 모두 보여주고 남미라면 뭘 받겠느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해외 문화 정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즉 팔리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본 문화는 훌륭하기 때문에 발신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은 왜 비판받나요?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문화예술이 아픔을 겪었는데 지원책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일본의 문화 지원도 그럭저럭 나왔습니다. 단, 이런 정책은 인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지원 전에 문화예술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 장치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일본에는 문화 대신이 없다는 취약점이 나타났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제3자 기관 조직이 해외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에는 없는 제도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의 상생사회,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의 예술문화 형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본에서는 최근 20년간 CD 매출이 상당히 낮아진 반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4배가 늘어 1조 엔 산업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라이브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한편으로 삶의 가치도 상승하지만 빈부격차에 따라서 문화격차가 생기니까 더욱 세심한 문화정책이 필요하죠.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더 의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트가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을 전제로 대본을 쓰거나 영화 분야에서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큰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언제 세계 제1의 문화대국이 됐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따라잡고 싶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코로나에 연결시키려니 너무 천박한 생각이네요. 그렇다면 왜 일본과는 다른 문화 선진국이어야 할 캐나다에서 실크 드 솔레이유가 도산했을까요? 한글 문학 따위는 전혀 없잖아. 일본은 문학뿐만 아니라 1000년 전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일본 고유의 연극 문화도 계승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가예산에 따라 평가되기 시작한 문화와는 깊이와 무게가 전혀 다르지. 형편없는 시도에 속공당하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네. 이것이야말로 문화구나. 문화예산이 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해도 우선 분모가 작고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가 있을까? 연극이라고 해도 일본의 반일 언론이 한국의 앞잡이가 되어 TV로 흘려보내 한류 열풍을 일으켰을 뿐 애당초 한국이 국가로 존재했던 시기는 아주 짧아서 문화가 자랄 토양이 없다. 이 히라타라고 하는 불쌍한 인물도 한국의 달콤한 꿀에 덫에 걸린 한 사람일 것이다.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달콤한 꿀에 덫을 당하면 그 비밀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일 언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든다. 일본에서는 많은 국회의원, 연예인, 문화인들이 있는데 달콤한 꿀에 덫에 빠져 있어. 독일 정부는 문화예술을 생명유지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발표한 반면 일본에서는 불필요불급이라며 지원이 늦어졌다고? 과연 그래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사망자가 많은 걸까?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목숨이 제일이다. 문화는 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일본은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로 한국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고 그런 사고방식이 난센스인 거지.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도 K-팝도 별로 안 끌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낫다. 세계 유수의 개그 대국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세계 제일의 문화 대국은 아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못하는 버비걸랑. 겨울 연가가 유행할 무렵에는 한국물을 자주 보았는데 요즘은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이야기 전개가 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눈물을 자아내는 전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극적인 전개가 된다 등등. 일본도 요즘 레벨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한국의 재탕 따위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야.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 GDP 대비로 보면 몇 년 전에 프랑스를 제치고 문화예산만으로 보면 세계 1위라는 것은 객관적 수치이므로 좋다고 해도 이것으로 세계 1위의 문화대국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문화라는 것이 분야가 너무 넓고 한국의 경우 K-팝과 한류 드라마나 영화 말고는 또 뭐가 있나?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조차 한류는 언론들의 과대포장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 한국 신문사는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류는 5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류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티나던 연예계나 방송 등을 벗어나 이제는 화장품이나 음식, 관광, 한국어 등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류라는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